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되게 촉박한 과목이라고 국어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국어는 특히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월부터 사설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고3 때 사설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고, 일주일에 2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었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는 화작문, 문학, 비문학으로 나뉘었는데, 화작문을 15분 만에 풀고 문학을 20분 풀고 비문학을 40분에 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구조가 많이 다르고 어디서 어렵게 나오는지 이런 게 많이 변했겠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작품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권규호 선생님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다른 부분들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뭔가 뭐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뭔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익혀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당연히 열심히 풀어야 됐고, 그리고 저는 뭔가 공소 모의고사나 바탕 상상 모의고사 같은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어 1부 수능이 되게 국어가 엄청 어렵게 나왔었어서 1컷이 84였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화작문을 15분 만에 푸는데, 맨 처음 화작문을 푸는데 25분이 걸리는 거예요, 수능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진짜 어렵다 하고 멘탈이 터진 친구들이 그때 진짜 많았거든요. 화작문부터 어려워서, 그리고 비문학도 진짜 어려웠고. 근데 뭔가 저는 어려운 모의고사들을 되게 많이 풀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이 멘탈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문이 25분이 걸리는데, 내가 이 정도 어려우면 딴 애들 진짜 어렵겠다라는 마인드로 저는 풀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멘탈이 터지고 힘들었지만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수능이 어렵게 나왔을 때 멘탈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수능이 쉽게 나왔을 때도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 수능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퀄리티 높은 모의고사들,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봐라 라는 게 제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88점의 실력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저희 때는 딱 3개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3개고 그 중에 하나를 맞추면 1등급이고 하나를 틀리면 2등급의 구조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일단 2등급은 항상 무조건 나올 정도의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공부 방향을 좀 많이 갈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등급이 나올 성적이 항상 나오지 않는다면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들 보면 이게 킬러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꺼번에 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 킬러 문제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88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현우진 한석원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념 강의는 열심히 듣지 않았는데 88점이 안 나온다면 개념을 좀 열심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88점이 넘는다면 킬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킬러 문제를 풀 때 스스로 고민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당연히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킬러 문제는 똑같은 유형으로 거의 안 나오고 매번 효과원에 새로운 문항을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혼자 오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당연히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설 문제들에서 아니면 또 민강에서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러 문제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평가이지만 당연히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임용학 조정식 강의를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기만의 스타일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 건지, 예를 들어 제일 뒤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 건지. 저는 듣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듣기가 17문제가 그랬었는데 31번까지 저는 풀었어요. 듣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되게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사실 듣기를 하면서 안 풀어도 시간이 남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없고 자기만의 문제 푸는 방법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만들어 나가라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원 지투를 했었는데 그때는 서울대를 쓰려면 투과목을 무조건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투과목이 그럼 서울대 쓰려는 애들만 볼 테니까, 서울대 카이스트를 쓰려는 애들만 볼 테니까 등급 받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올 거니까
저는 거기에 과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과탐 과목이 되게 재수생한테 유리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뭔가 재능을 좀 더 타는 편이라면 과탐은 진짜 완전 하는 만큼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과탐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성적이 그만큼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과탐은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틀리면 사실 뭔가 되게 머리 쓰는 문제를 맞아도 한 문제가 똑같이 까이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이 개념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되게 잘 해놓는 게 좋겠고, 1등급이 원래 나오는 친구들이라도 개념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윤도영 백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암기가 흔들리면 나중에 수능이 가까워질 때 멘탈이 엄청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념하면서 암기를 좀 탄탄하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킬러 문제 푸는 건 그 다음에 뭔가 심화 과정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구과학이 좀 더 암기 과목 느낌이어서 개념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 거의 풀컬이 탔던 것 같고, 그리고 G2는 뭔가 그때는 2과목이었으니까 뭔가 양이 많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문제 같은 것도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G2를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되게 저한테 활력소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급할 때가 아니면 차라리 저는 좀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예를 들어 자고 하면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진짜 하루에 진짜 6시간을, 4시간을 잔다고 해도 30분씩 끊어서 자는 애들도 있거든요. 서울대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자기의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으면 조금 자고 일어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네. 그거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만 고르자면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개념을 쌓고 뭔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한데 모의고사 양으로 몰아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설 모의고사들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많이 풀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생기기 전에 여러 사람의 방법을 들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뭔가 그 국어 푸는 방법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강의나 학원 강의나 아니면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성시키는 건 결국 양인 것 같아요. 공부를 완성시키는 건. 형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은 있습니다. 슬럼프가 만약에 오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의대에서 고등학교 때는 전 슬럼프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의대에 와서 슬럼프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본과 1학년 때 슬럼프가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계속 앉아 있고, 그리고 전 주변 사람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함께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런 걸 알아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수험생활에 게임은 안 하죠? 저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좀 하는데 그때는 안 했고, 그때 웹툰 같은 것도 안 봤었고 SNS도 안 했던 것 같고, 재미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뭔가 그때 유일한 약이 야구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탁 뒤에 숨어서 맨날 야구 보고 몰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은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수험생활 할 때 그게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면.
하지만 그게 너무 나의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절대 없을 것 같아요.